안녕하십니까. 불꽃 영어 안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450 1학년 그 1학기 기말고사 총평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물로 시험지를 지참해 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험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총평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2학기 중간 기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459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종합적인 난이도는 중하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예, 중간과 비교해서는 비슷했고요. 작년과 비교해서는 평이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쉬워진 것 같아요. 어려운 459에 원래 정말 명성이 자자한 문법 문제들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어려운 문법 문제가 있는데 그 문법 문제를 진짜 다 빼셨어요. 네. 어려운 건 다 뺐어요. 그냥 수능형 어법 문제만 나오는 것 같고 459 무시무시한 내신형 어법 문제는 다 빠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내신 5등급제 때문에 40점 미만 친구들은 거의 낙제를 해가지고 보충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쉬워진 게 아닌가? 그리고 1등급이 아마 90점대 초반인데 90점대 초반을 이제 그 1등급을 변별하기 위해서 점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변별하는 게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어렵진 않고 쉬워지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준비해서 이 시험을 좀 준비해야 되는가, 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추론 문제와 사고력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자, 8번, 10번, 11번, 24, 26, 28번 좀 보시겠어요?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simple request라고 하는 게 실제 지문을 읽을 때는 그냥 단순한 요구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문 읽고 공부할 때는.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단순한 요구가 뭐냐? 라고 물어봐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뭐 예시로 그 AI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AI 이미지 보면은 고양이랑 소녀랑 합쳐놓은 거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필요로 했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10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plan accordingl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문 자체가 미리 예측을 하는 게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우위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미리 예측한 다음에 어디서 올지, 어디에서 공격할지를 생각을 하고 예측하고 그에 맞게 플랜을 짜는 거. 그러니까 예측한 거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한 거와 관련된 보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뭐 3번 같은 거 찍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추론 문제라고 할 수 있었고 11번은 대놓고 추론 문제죠. 그렇죠? 대놓고 추론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 자, 24, 26, 28 보시면 24번에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지문 있잖아요. 지문 안에 답할 수 없는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찍으면 되는 건데 근데 솔직히 문제 자체가 지금 요 24번에 답이 되는 보기는 솔직히 이 지문 속에 있거든요. 근데 답이 안 되는 보기들은 이 지문 속에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론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다음 26번 같은 경우는 지문이 이제 갑작스러운 방해를 받아가지고 시를 완성하지 못하고 소설을 완성하지 못하고 뭐 이런 지문인데 그런 사례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방해받은 게 아니라 딱 끝나고 딱 끝나고 딱 약간 이렇게 방해받는 게 아니라 끝난 후에 뭔가를 하고 그 끝난 후에 뭔가를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1, 2, 3, 4는 다 방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문 속에서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 보기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요. 생각을. 2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8번도 이 질문이 영어거든요. 왜 이 수렵 채집인 엄마들은 아이를 4년마다 한 번씩 낳아야 되는가? 4년마다 한 명씩 낳아야 되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지문 속에 있습니까? 없어요.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4년마다 한 번씩을 낳아야 되는 이유는 4년이 돼야 애가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들이 이동할 때, 수렵 채집인들은 이사 갈 때 애를 업어야 됐었으니까 한 명은 업고 한 명은 걷게 하고, 또 4년 후에 얘를 걷게 하고 또 한 명을 낳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한다, 추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론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런 문제, 이런 추론력과 사고력 문제는요, 솔직히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수능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어휘 능력과 해석 능력 필요하다. 이거 엄청 많죠? 1, 2, 3, 4, 5, 6, 7, 8, 7, 10, 11 엄청 많잖아요. 단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단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볼까요, 이것도? 자, 1번 worked out.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냥 틀려야 돼요, 이거는. 3번, 4번, 5번은요 지금 다 이 수능에서 이 30번의 어휘 문제 있거든요. 어휘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똑같은 유형인데 단어가 좀 더 쉬워요. 단어를 뭐 experienced, 반대말은 inexperienced, 이렇게 이제 약간 앞에 접두어만 딱 붙여가지고 약간 반대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도 답이 보기 5번에 flawless예요. flawless, 결점 없는. 그럼 결점 있는이 답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문제를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휘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이 좀 변형됐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맥락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상에서 표현이나 단어를 바꿨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 표현 자체가 맥락과 불일치하지 않는다는, 일치한다는 그런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휘와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도 볼게요. 뒤에 6번, 7번 있잖아요. 6번, 7번 제가 이제 어휘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보기가 대놓고 그냥 여러분들 이 평소에 저랑 수업할 때 주제 배우잖아요. 주제 배운 대로 지금 보기에 나왔어요.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 집중하고 연습을 하는 걸 통해서 뇌의 재구조화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거 그대로 나왔어요. 보기 2번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을 배려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대로 보기 4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문의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 단어를 알아야 되고 해석이 말끔하게 돼야지만 이 보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진짜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건데 여러분들 그래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10번, 11번. 10번에 보기 3번에 formulate, 뜻 만들다였던 거 알고 있는 분 있으셨나요? 네. 이거 아는 분은 맞출 수 있었죠. 근데 formulate라는 단어를 몰랐으면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11번 보세요. 이 보기 길어, 안 길어? 엄청 길잖아요. 그것도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13번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길죠. 영문인데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해석과 어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번도 볼게요.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 같은 경우, 여기 보기 보세요. 보기. genuinely clean, truly sustainable, 이런 약간 단어들이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단어 다 알아요? 그 단어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26 보겠습니다. 22번 볼게요. 22번 요약문이잖아요. 요약문 보기 지금 다 단어 알고 있습니까? 이런 단어 모르면 단어를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학 때 단어를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네,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6번 볼게요. 26번도 보기 영어고요. 해석이 좀 어려워서 이거 틀린 친구들은 해석이 안 돼서 틀렸대요.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 갑작스러운 방해예요. 갑작스럽게 방해받은 상황을 묘사했는지 아니면 방해받지 않는 상황을 묘사했는지, 이거 판단하는 건데 이거 어렵다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번 보세요. 27, 8번 다 영문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 해석은 기본이다. 어휘도 기본이지만 해석은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흐름 문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한글 흐름 암기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내신 수업을 빨리 끝내야 흐름 암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내신을 천천히 시작하는 학원들을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끝내는 거예요. 두 번째, 끝내더라도 여러분 복습을 똑바로 안 해. 학원 자꾸 빠져. 그래서 복습 똑바로 안 해. 그럼 할 게 많아. 흐름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 저 흐름 못 외워도 이거 맞췄는데요?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흐름 외웠으면 10초 컷이에요. 10초 컷.
10초 만에 풀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초 만에 안 끝나고 1분, 2분 걸리면 나머지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푸는 게 장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흐름 문제를 맞추려면은 흐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학생들 봐주는 듯한 빈칸 문제. 선생님들 비아냥거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비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시다. 그래서 기만적으로 친환경적인, 요게 이제 몇 번 문제냐면 16번 문제예요. 16번 문제. 16번.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만적으로 이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를 알아면 문제 풀기 쉬워, 어려워? 문제 풀기 쉽죠? 문제 풀기, 이거 지문 내용 뭐였는데요? 여러분, 지문 내용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16번 지문 내용 뭐예요? 디지털로 변하면서 이게 환경에 도움 되는 줄 알았는데 환경에 도움이 안 되더라. 환경에 해가 되더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만적으로 가짜로 친환경적인 줄 알았는데 친환경적이지 않은 이런 내용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 또는 이러한 빈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빈칸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진짜 여러분들 배려해가지고 쉽게 빈칸 내주시는 거예요. 쉽게. 단어로 맞출 수 있게. 단어만 가지고 맞출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원래는 단어로도 못 맞추는 게 빈칸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 단어만 열심히 외워주시면은 빈칸 문제 맞출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평이했던 어법 문제. 진짜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는 선생님이 진짜 정말 애교 부리신 거예요. 진짜로. 정말 쉽게 내시려고요. 정말 작정하신 거예요. 원래는 어법 문제가요. 이 지문이 있으면 밑줄이 막 이렇게 막 듬성듬성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전 지문은 다 읽으면서 동사, 주어, 동사, 뭐 수일치, 시제일치, 뭐 병렬 이런 거 다 비교해가면서 분사구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싹 다 없어졌어요. 싹 다.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저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어법 문제 틀리는 친구들은 어법 대비가 진짜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법 대비를 뭐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쉽게 나오고 있고 문제수도 되게 적다. 원래 5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2학기에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 생각에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렵게 낸다면 문법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 문법 대비는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전에 어휘와 해석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휘와 해석을 공부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휘와 해석을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방학 때 어휘 암기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되고요. 해석도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론 문제, 사고력 문제 이건 수능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능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1번이 더 먼저다. 세 번째, 흐름 암기. 이거는 흐름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어휘 해석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휘 해석 공부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기 때 중간 때 수업을 들으시면서 숙제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왜? 해석이 빨리 되니까. 단어를 많이 하니까 단어를 굳이 찾아볼 필요 없이 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확보될 수 있어. 그럼 흐름 암기할 수 있어. 그럼 흐름 암기하니까 흐름 문제 다 맞출 수 있어. 흐름 문제 빨리 맞추니까 추론 문제에 더 고민할 수 있어. 그럼 여러 가지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랑 해석이 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빈칸 문제풀이 이거는 뭐 학원에서 알아서 할 거고 어법 훈련 이거는 아직은 어렵게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나중에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얘를 통해서 얘를 가능하게 하고 얘를 통해서 얘를 가능하게 하는 게 정말 대다수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문제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앞으로 진짜 방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정말 방학 기간 동안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2학기 때는 성적 향상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학 때는 어휘와 해석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